제가 세상 어떤 주제보다 관심이 많은 주제가 아이와의 관계예요. 13년째 아이를 키워오면서 어떤 부녀 관계보다 친하고 가까운 아빠와 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가 아직 어린 영유아 시절에 제가 정말 좋은 효과를 봤던 육아법인 아이 자물련, 휴대폰 통제법, 아이와의 대화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절대 육아 전문가 아니고요. 제가 다 잘했다는 것도 절대 아니고 아이 딱 한 명 키워본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뭐가 좋았고 중요했던 점들을 풀어보는 시간이니까 이 점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육아의 시작은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아기 시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 시기의 육아는 아기가 먹고 자고 싸는 기본적인 것만 관리해주는 시기라서 대단한 육아법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육체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예요. 이 시기 육아의 핵심은 루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힘든 이유가 어른들은 24시간 사이클로 생활을 하는데 아기는 3시간이나 4시간 간격으로 먹고 자고 싸기 때문에 아기를 돌보다 보면 아기에 맞춰서 내 사이클도, 특히 내 잠 사이클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육아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 빡센 시기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계기가 자물련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아기 시절에 가장 중요한 육아는 자물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물련은 기본적으로 아이한테 너는 혼자 잘 수 있는 사람이야 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기는 졸려오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울어요. 그리고 자다가 중간에 깨도 다시 자면 되는데 또 울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안고 달래줘야 되고, 아이 키워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내가 아이를 재워가지고 조심스럽게 침대에 내려놨는데 아이가 눈을 딱 떴을 때 그 공포,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물련을 시키냐? 자물련에 대한 많은 방법과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저희도 많은 조사를 하고 저희 아이에게 너무나 잘 통했던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그 시작은 아이의 위 사이즈가 밥을 먹지 않아도 밤을 버틸 수 있는 정도까지 컸을 보통 4개월 때 시작을 하라고 하고, 저희도 4개월 때 시작을 했어요. 1단계는 잠자는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는 6시쯤에 밥을 충분히 배불리 먹이고 목욕을 시켜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재우는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하면 너는 자는 거야 라는 신호를 아이한테 주는 거고, 안고 재워줘요. 그러다 이 루틴이 익숙해지면 2단계는 날을 정해서 잠자는 루틴을 다 한 다음에 재워주는 게 아니라 침대에 아이를 눕히고 굿나잇 하고 불 끄고 문 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엄청 울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아이에게 문제가 없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냥 울게 놔두는 거죠. 그래서 저희 딸은 이 첫날 1시간을 울더라고요. 물론 아이가 울면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그때 그거를 참는 게 이 자물련의 핵심이에요. 이때 만일에 못 참고 들어가서 아이를 안아주면은 내가 우니까 와서 안아주네 라고 해서 자물련이 망쳐지게 돼요. 둘째 날은 30분, 셋째 날은 10분, 넷째 날은 5분으로 울다가 다섯째 날이 되니까 아이가 진짜 딱 하고 잠을 자더라고요. 이제 누가 나를 재워주지 않아도 나 혼자 잘 수 있다라는 거를 터득한 거죠. 그리고 이게 더 파워풀한 게, 잠을 자러 들어갔을 때도 좋지만 아이가 자다가 중간에 깨도 혼자 뒤척뒤척 하다가 다시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훈련이 된 다음부터는 아이가 7시 조금 넘어서 잠을 자러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잠을 자요. 그럼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아이는 잠을 잘 자니까 아이가 기분이 좋고, 그리고 저희는 어른의 저녁 시간을 되찾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이 키워보신 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도 밤에 쭉 잠을 잘 잘 수 있기 때문에 육아에서 오는 그 피로도가 근본적으로 내려가요. 또 잘 자다가 루틴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면 또 훈련을 조금 다시 해서 그 습관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이제 안녕 같은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다음에 또 효과적인 방법이, 자러 들어가기 전에 집에 있는 인형, 냉장고 이런 온갖 사물들에 굿나잇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이 있는 집에서 정말 많이 사는 아주 유명한 고전 아이 책이 이 굿나잇 문이라는 책이에요. 저희도 하나 있는데 이 책의 내용도 그냥 집에 있는 온갖 사물들 에다가 굿나잇 하는 내용이에요. 저희 PD님 아이가 10개월인데 지금 이 방법으로 자물련을 시키고 계세요. 이제 자기가 자러 들어갈 시간에 자기가 먼저 굿나잇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설명드린 자물련은 기본적으로 아이는 아이 침대에서 따로 잔다라는 전제예요. 이와 다르게 또 온 가족이 한 침대에서 같이 자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육아에는 많은 의견이 있고 이런 자물련이 아이에게 냉정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이를 사랑해주는
방법은 잘 때 안고 자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도 부모도 잠을 잘 자서 깨어있는 시간에 더 많이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게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진다라는 경험을 저희는 했어요. 또 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거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잠 훈련을 하니까 나중에 아이가 잠 안 잔다고 뻗팅기는 나이가 돼도 잘 시간이 되면은 스스로 잠을 자러 가는 아이로 진화하는 것도 저희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비디오 컨텐츠에 노출이 되고 하나라도 더 보려는 아이와 안 보여주려는 부모와의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죠. 최대한 휴대폰 노출을 늦추라는 말이 많고 또 이게 맞는 말이지만은 어른들은 항상 휴대폰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데 아이에게는 휴대폰을 최대한 노출하지 말라는 조언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거보다는 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을 돌아보면 아이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휴대폰 관리법을 3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역시 저희는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이게 정답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우선 3단계 추가로 0단계가 있는데 0단계는 한 2살 전까지는 당연히 최대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예 통제하는 게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때까지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통 아이가 2, 3살쯤 되면은 이제 아이가 컨텐츠의 맛을 보기 시작해요. 이때는 아이가 무슨 디바이스를 쓰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뽀로로를 하나 더 보고 싶어 하는 단계예요. 이때는 놀아주는 게 뭐 보는 것보다는 더 재밌어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부모가 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경우나 귀찮아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뽀로로를 틀어주는 순간 그 갑자기 집에 찾아오는 그 평화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아이와 협상용으로 이거를 사용하기도 해서 야 요거 잘하면 아빠가 뽀로로 하나 보여줄게,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아직까지는 다이나믹이 단순한 시기라서 내가 뭐를 보여줘야지만 볼 수 있는 부모에게 통제권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때는 뽀로로 보여줄 때는 무조건 TV에 쏴서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TV에 쏠 수 있는 제가 출시한 크롬캐스트가 진짜 필수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단계 규칙을 도입하는데 뭐를 볼 때는 딱 하나 혹은 딱 2개만 보자고 미리 정하고 보는 거예요. 이때 아이는 뭐 20분만 봐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 2개로 규칙을 정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뽀로로 같은 컨텐츠가 하나에 10분 정도라서 시간도 적당했습니다. 약속대로 하나 보기로 하고 하나 보면은 더 보여달라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절대 안 보여주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아이가 때를 써도 안 통한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처음 보기 시작할 때 아이한테 협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보자 그러면 아이가 아 오늘은 나 말 잘 들었으니까 딱 2개, 그럼 제가 들어보고 합당하면은 콜, 그러면 2개 보는 거죠. 그러다가 아이가 조금 더 크면은 책을 읽기 시작하는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고 이게 효과가 좋았는데, 집에 있는 아이 책들마다 그 길이에 따라서 이거는 1편, 요거는 2편 이렇게 미리 규칙을 정해놓고 아이가 영상을 보려면 무조건 책을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딱 2개 보는 게 아니라 2개 보고 싶으면 2개에 해당하는 책을 보고 오면 2개를 보는 거죠. 물론 이거는 부모도 책을 보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가능한 규칙이에요. 역시 육아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이렇게 책을 보상으로 연결하면 아이가 책 읽는 즐거움을 모른다라는 의견도 들어봤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아이가 책과 유튜브 사이에서 평화로운 균형을 찾았고, 이제 이런 규칙이 없어진 지 오래된 중학생인 지금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스스로 집에서 책을 봐요. 그리고 1단계 시기에 절대로 피해야 될 행동은 밥 먹을 때 유튜브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이의 식사 습관, 디지털 습관 등 많은 습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식사할 때는 대화를 하면서 하는 거라는 규칙은 대화하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게 되려면 부모도 이 규칙을 따라야 돼요.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유치원 다니는 나이에 큰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영상 보여줘가 아니라 휴대폰 쓰게 해줘로 진화를 하고, 이때가 2단계입니다. 아이에게 언제부터 아이가 쓰는 디바이스를 만들어 주냐는 많은 부모의 고민이고, 이거를 최대한 다 늦추려고 해요. 근데 여기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아이용 디바이스가 없으면 아이가 뭐를 보고 싶어 할 때 부모 디바이스를 잠깐 쓰게 준다고요. 그럼 어른 휴대폰에서 접속
접속이 가능한 수많은 영상에 아이가 다 노출이 되어버립니다. 한마디로 그냥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한테 휴대폰을 쓰게 주면은 이 아이가 이걸 얼마나 썼는지를 통제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2단계가 시작하면서 모든 게 통제 가능한 아이용 폰을 만들어줬어요. 제가 예전에 쓰던 폰을 아이용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전화번호는 당연히 없고, 안드로이드라면은 패밀리 링크, 아이폰이라면은 스크린 타임을 이용해서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앱 등을 내가 다 통제하는 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영상 딱 몇 개가 아니라 아이는 하루에 몇 분 타임 리밋이 걸려 있는 자기 폰만 쓸 수 있는 규칙으로 바꾸는 거예요. 브라우저 검색 같은 거는 당연히 다 막혀 있고, 처음에 시작은 하루에 뭐 20-30분 정도 유튜브 키즈 볼 수 있는 디바이스로 시작을 했어요. 참고로 아이에게 유튜브 보여주실 때 꼭 별도 앱인 유튜브 키즈로 보여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크면서 쓸 수 있는 앱을 하나 둘씩 늘려주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니까 뭐 어린이날 같을 때 선물로 어디선가 본 게임을 다운받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떤 게임인지 보고 괜찮으면은 다운받아 주는 거죠. 그럼 아이가 휴대폰에서 쓸 수 있는 타임 리밋은 어차피 제한적이니까 그 시간 안에 아이가 유튜브를 보던 게임을 하던 이거는 자기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뭘 얼마 동안 휴대폰에서 할 수 있는지를 통제를 하게 되니까 아이와 쓸데없는 휴대폰 줄다리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참고로 2단계까지는 웬만한 경우가 아니어서는 정해진 타임 리밋에서 추가 시간을 늘려주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는 10대가 돼서 시스템을 바꾸었는데, 이때가 3단계고 이건 다음에 올린 10대 육아법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할게요. 아기에서 유아 시기가 되면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아이와 관계를 쌓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아이와 의사소통하면서 중요한 3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의 현재 관심과 수준을 알아야 되고, 이건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낸 아빠가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고 친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세상이란 곳은 어떻게 돌아가는 곳인지를 아이에게 많이 얘기해 주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나이 때까지는 밖에서 배워오는 것보다는 나에게 배우는 게 더 많은 나이거든요. 그리고 뭘 하던 부모와 노는 거를 즐거워하는 나이기 때문에 놀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게 효과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 놀이를 하면서 돈이라는 게 어떻게 주고받는 건지를 알려주고, 병원 놀이 하면서 어디가 아프면 꼭 얘기해, 이런 것도 알려주고, 블록 놀이 하면서 1에서 숫자가 10까지 되면 다시 1로 돌아가서 11이 된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거 굉장히 좋았고, 제가 나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그냥 또 아이와 막 장난치고 놀 때는 눈높이를 더 낮춰서 내가 아이보다 살짝 더 바보 같은 컨셉으로 놀아주면 아이가 이걸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이 나이 아이를 보면은 실수도 많이 하고, 맨날 어른들이 뭐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저렇게 해라 얘기만 듣고 있다가 신나게 놀 때는 자기보다 살짝 더 떨어지는 누군가가 있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와 이렇게 놀 때 아예 부캐가 있었어요. 조금 바보 같은. 그리고 그 부캐 이름은 아이가 지어준 싱싱카였어요. 제가 싱싱카가 되면은 저는 아이보다 좀 떨어져서 아이가 항상 지도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었고, 아이의 사랑을 싱싱카는 정말 듬뿍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 감정에 공감해주는 거는 아이와 교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울고 그래도 이러이러해서 속상하구나 라고 공감해주는 게, 야 뭐 그런 걸로 울고 그래 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었고, 더 나아가서 아빠도 어릴 때는 그럴 때 속상했어 라고 나도 그랬다라고 얘기해주는 것도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오 진짜 대박 뭐 이런 식으로 좀 오버를 크게 해서 공감을 해주면 아이가 나에게 더 많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나이 아이들은 감정 조절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감정이 빵 터져서 울고불고 난리칠 때가 있잖아요. 공감이 가능한 이유로 빵 터졌다. 예를 들어서 풍선으로 노는데 풍선이 터졌어. 그러면 풍선이 터져가지고 속상하구나 라고 공감해 줄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냥 기분이 나빠서 아니면 뭐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해서 빵 터질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럴 때 가장 좋았던 방법은, 그렇게 울면은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진정하면 나한테
얘기해 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나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이런 상황은 내가 반응 안 하고 있기 좋지만은 혹시 밖에서 이렇게 빵 터지면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람들 없는 어느 공간으로 아이를 안고 가서 다 진정하면은 얘기해 라고 난 옆에 그냥 있어주는 거죠. 이 나이 때 아이는 내가 육체적으로 아이를 들어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아이가 이제 진정을 하고 나한테 와서 자기 진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단 진정한 거 칭찬해주고 왜 빵 터졌는지 같이 얘기해보면은 효과적이더라고요. 세 번째로 꼭 피해야 될 행동은 짜증이나 신경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 키우면서 피할 수 없는 감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른이니까 나의 짜증을 나보다 약자인 아이에게 푸는 거는 조심해야 될 행동이고, 혼낼 일이 있으면은 감정적이 아니라 최대한 이성적으로 혼을 내고 나중에 왜 혼냈는지 얘기해보는 것도 효과적이었어요. 이 나이 아이를 키울 때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준다고 많은 곳을 데리고 다녀요. 근데 막상 이 나이 아이는 나중에 그 추억을 기억하지는 못해요. 내가 아이에게 만들어준 추억이 아니라 아이가 나에게 만들어준 추억이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막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를 또 키워보니까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은 유아 시절에 나를 바라보는 아이더라고요. 이때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와 조금이라도 더 놀아주고 더 사랑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이의 영유아 시절 육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다 부모가 힘든 방법이에요. 훈련시켜줘야죠, 휴대폰 통제해야죠, 감정 공감해줘야죠, 짜증내지 말아야죠, 이런 힘든 방법이지만 그게 다 아이가 잘 크고 나와도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유아 시기를 지나서 10대 때 저는 또 어떤 방법으로 아이와 관계를 만들었는지 자세히 풀어보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